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장의 관심이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고배당주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큰 자본 차익을 기대하신 것은 아닐 텐데요.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금융주를 비롯한 고배당주들의 주가 급등 배경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차트는요, 국내 대표 고배당주 ETF인 플러스 고배당주입니다. 작년 연말 종가가요 14,410원이었는데요 7월 8일 종가는 19,97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25년 4월 저점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동안 보여줬던 고배당주 ETF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이름만 가리고 보면요, 고배당주 ETF가 아니라 테마 ETF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연초 이후 상승률만 비교해 보면 코스피 200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2025년 4월 24일을 기점으로 플러스 고배당주와 코스피 200의 성과 차이가 점점 벌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2025년 4월 24일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특정 법안이 발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시행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수당에서 발의한 법안이고요. 당시는 대선 전이긴 합니다만 여론조사 상으로도 정권 교체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이처럼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핵심은요, 배당소득 과세체계의 변경입니다. 지금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죠.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요 15% 분리과세가 돼요. 배당받을 때 15.4%가 원천징수가 되고요, 계좌에 입금이 되죠. 그러면 납세 의무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다른 소득과 합산이 되고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 발의한 세법 개정안을 보면 2천만 원 이하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분리과세 15.4, 과세 방식, 세율 모두 그대로죠. 바뀐 부분은요, 2천만 원 초과 구간입니다. 먼저 과세 방식이 바뀌었어요. 2천만 원이 넘어가면요,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였는데 배당소득이 연간 얼마이든 간에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최대 49.5%였던 세율도 최대 27.5%로 대폭 낮아집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의 배당금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만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개정세법안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2026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부 투자자분들은요, 이 내용을 보시고 나랑 전혀 상관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려면 연 배당 수익률 4%인 배당주에 5억 원을 투자를 해야 해요. 아무리 최근 몇 년 사이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금융자산이 많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국내 주식에 온전히 5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요, 배당소득 2천만 원 이상의 투자자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국내 주식시장을 뒤흔들지는 못했을 겁니다.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도 배당소득 과세체계 변경이 왜 중요한지를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싶지 않은 고액자산가 분들이에요. 고액자산가 분들은요, 단순히 세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은 없습니다. 세율 수익률은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내가 번 돈에서 내는 거니까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것까지는 흔쾌히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수가 있겠고요. 국세청이 인증한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각종 복지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국세청이 보다 관심 있게 지켜보는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액자산가들은 본인의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직 증권사나
은행 PB분들이 계시면 아마 잘 아실 텐데요. 실제 고액 자산가 분들 중에요. 배당받지 않으려고 연말에 주식 매도하는 분들 많습니다. 배당받으면 배당소득세로 잡히죠. 그런데 배당락 전에 매도하면 매매 차익이 되고요.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 과정에서 매매 수수료를 포함한 일정 수준의 비용을 감당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부터는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주식에 투자하면 종합과세 걱정 없이 고배당주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최고 세율이 낮아지는 것도 낮아지는 건데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된다는 것이 고액자산가들한테는 엄청난 고배당주 투자 유인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미국의 화이자나 AT&T처럼 경기 사이클에 민감하지 않고 배당 성향이 35% 이상,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3.5에서 4% 정도, 이런 조건을 가진 종목들은요,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 가능성 높습니다. 이러한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고배당주들 주가가 상승하겠죠. 배당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투자자분들은 분리과세 혜택은 받지 못하시겠지만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법 개정안의 두 번째 수혜자는요, 기업의 최대 주주입니다. 상장사들의 오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이 낮은 이유로 자주 거론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높은 배당 소득세입니다. 최대 주주라면 배당 소득에 대해서 49.5%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배당을 해봤자 절반은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니까 오너들 입장에서는 배당의 유인이 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의 배당 성향을 35%까지 높이게 되면 세율이 49%에서 27.5%로 대폭 낮아져요. 대신증권 리포트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현재 배당 성향은 35%에 살짝 못 미치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이분들은요, 배당 소득에 대해서 49.5%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텐데 배당 소득을 조금만 더 높여서 35%까지만 높이면 배당 소득에 대한 세율이 27.5%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최대 주주의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의 오너 입장에서는 배당 성향을 자발적으로 높이는 강력한 유인이 되는 거죠. 배당 소득이요, 연 2천만 원 이하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직접적인 절세 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사들이 배당 성향을 높이면 배당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배당금이 많아집니다.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더 많은 배당금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고액자산가 중심으로 배당 성향 35% 이상인 고배당주 투자 수요가 증가할 겁니다. 고배당주 주가가 상승하겠죠. 고배당주에 투자하면 더 높은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요, 너무 멀리 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요인은 국내 상장사들의 열악한 주주 친화 정책이에요. 배당 성향이 미국과 일본 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고요. 신흥국 평균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 성향이 높아지게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작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수혜주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실제 관련주들 많이 올랐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수혜주들을 모두 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두 종목만 딱 찍어서 매수하는 것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결국 고배당주는요, ETF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미 국내 ETF 시장에요, 투자할 만한 고배당주 ETF들이 있고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고배당주 ETF도 나오겠죠. 배당 성향 35% 이상을 지수 방법론에 적용시킨 ETF도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수익률이 좋을 것인지는 다른 문제겠지만 배당 성향 35% 이상인 고배당주에만 투자한다?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강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현행법상 고배당주 ETF는 분리과세 혜택 적용을 못 받습니다. 설령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고배당주에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요, 분리과세 혜택 적용을 못 받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당장은 ETF 투자를 통해서 분리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주 ETF에 투자하시면요, 고배당주 투자 수요 증가에 따른 매매 차익, 그리고 상장사들 배당 성향 확대에 따른 배당금 증가 모두를 기대할 수가 있죠. 지금 투자해도 되나요? 많이들 물으시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비중이 너무 높은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분할 매수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진 않아요.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은요, 매매 차익이 중심이었던 한국 증시에도
중장기 배당 투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배당주 ETF에 대한 관심 중장기적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